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빈부격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노숙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노숙자에게 무료로 나눠준 보급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다루던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 다룰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악화와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면 다행입니다.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성들은 해외 원정을 나가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는 일본 여성에 대한 입국 금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에 남아서 저임금, 고물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조차 살아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노숙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노숙자에 대해서 들은 슬픈 사실이 있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에도 당연히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홋카이도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노숙자들에게는 괴로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홋카이도의 노숙자들은 홋카이도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홋카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홋카이도에서 혼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거나 열차를 타고 해저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비싸서 혼슈로 가지 못한다는 슬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노숙자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일본 노숙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옥 같은 빈곤 비즈니스가 급증 중 그 수법과 탈옥 방법이란,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의 노숙자들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숙자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통계상 일본에서 노숙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노숙자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공식적인 노숙자의 정의가 노상생활자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영업하는 PC방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증가는 눈에 보이는 노숙자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나 여성의 경우 24시간 PC방이나 그 외에 24시간 영업하는 곳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경우가 강해서 정확한 주거 상실자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 도쿄도가 공표한 조사에 의하면 PC방 난민, PC방 등을 밤새 이용하는 주거 상실자는 1일당 약 4,000명이라고 한다. 이 숫자만으로 국가 통계상 노숙자 수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에서 노숙자가 줄어드는 두 번째 이유는 국가가 노숙자 수용시설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무료 저액 숙박소라는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계 곤란자를 위해서 무료 또는 굉장히 저렴한 요금으로 간이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일본에서는 두 번의 노숙자 대량 발생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0년대 버블이 붕괴됐을 때 대량의 노숙자가 생겨났고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 리먼 쇼크 때입니다. 당시에도 직장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무료 저액 숙박소입니다. 1998년에는 43개 시설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608개 시설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무료 저액 숙박소의 현실을 간당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행정에 의한 시설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노숙자 자립지원법에 근거한 자립지원센터나 생활보호수급자에게 많은 무료 저액 숙박소 등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2020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6,397명이 입소해 있는데 노상생활자의 5배 이상이다. 이들 중 일부는 양심적인 사업자도 있지만 열악한 거주 환경인 경우도 적지 않아 생활보호비의 대부분을 갉아먹기 때문에 빈곤 비즈니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대부분 그렇듯이 무료 저액 숙박소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기사에서는 분명 시설이 좋은 곳도 존재하겠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도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징수 비용에 대한 규제도 없어서 시설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활보호비를 받는 노숙자로부터 보호비를 최대한 많이 징수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숙자를 상대로
상대로 한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입소자의 과반수 정도는 고령자여서 사실상 생을 마감하는 장소가 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인력시장은 빈곤자를 최하층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형성된 슬램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수용시설은 노동력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고 일본 경제의 잉여가 된 사람들을 저비용으로 계속 수용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갉아먹고 있고 게다가 업자는 이익의 원천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숙자에게 무료로 배포한 음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도 기아도 아니다. 노상생활 2년차 남성이 밝힌 노숙인 인생 최대 위기. 과연 기사에서 말하는 노숙자의 인생 최대 위기는 무엇일까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음 기사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찬물이라도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맛없다. 컵라면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인들이 모르는 노숙인의 식생활. 필자는 취재를 위해 2개월간 노숙자로 생활하며 그 경험을 책으로 냈습니다. 기사에서는 노숙자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시민단체 등에서 방한용품을 배급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급받은 용품 중에 가장 곤란한 것이 컵라면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뜨거운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이제 우리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 찬물이라도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맛없다. 빌딩 화장실에 가면 36도 정도의 따뜻한 물은 나오지만 3분 후면 거의 찬물이 되어 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화장실 등에 병설되어 있는 수유실일 것이다. 이렇게 먹기 힘든 컵라면을 왜 주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노숙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경찰에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해서 경찰에서 보호조직으로 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소에 버젓이 노숙자가 들어오게 된다. 이전에 대피소가 노숙자 입장을 거절했을 때 언론이 난리를 쳐 대피소가 사과한 적이 있었다. 그때까지 노숙자가 방치 상태였던 것이다.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수유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기 동반이 아닌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남자여도 아기를 동반한 아빠는 물론 괜찮지만 그런데 노숙자가 라면에 뜨거운 물을 넣는다든가 발을 씻는 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상상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졌다.